안녕하세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신주 발행을 좀 한번 해볼게요. 신주 발행 부분도 처음에 나올 거는 뻔합니다. 뭐 발행할 때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발행하는 과정에서 그죠? 과정에서 절차 조금 하고 그다음에 신주 발행에 하자가 있을 때 따지는 거죠.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이라든지 신주 발행 무효 소 그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뭐 아주 깊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좀 여러분이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주 발행. 일단 신주 발행은요. 쭉 조문 따라오시면서 절차를 쭉 가시면 돼요. 절차대로 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조문이. 일단 신주를 발행하면 발행사항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416조예요. 회사가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바로 신주 발행이잖아요. 그죠? 성립 후에. 회사 성립 후에 발행하는 게 신주 발행이에요. 그죠? 성립 후에 발행하는 경우는 신주 발행 사항으로서 어디예요? 정관입니다.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 이사회가 결정한다. 됐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신주 발행 사항으로서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주 발행은 주주총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하겠죠? 주총회가 아니고 이사회가 원칙입니다. 물론 정관이 1번, 그 다음에 2번 이사회 결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법의 규정이 있을 때 혹은 정관으로 주총회에서 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래죠.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거 꼭 알아두세요. 별거 아니지만 신주 발행은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상법이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총회로 보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근데 신주 발행할 때 신주 발행 사항이 있거든요. 신주 발행 사항. 뭐 그 신주의 종류와 수, 그다음에 신주 발행 가액과 납입기일, 그다음에 무액면 주식의 경우는 신주 발행 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산하는 금액, 뭐 이런 것들이 기록돼야 되는 거고요. 인수 방법, 신주 인수 방법, 뭐 현물 출자할 때 여러 가지 방법, 그다음에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주 청구가 있으면 그때만 우리 신주 인수권 발행합니다라는 내용도 여기 적어야 되죠. 대충 보면 아시겠죠? 신주의 종류와 수, 당연하죠. 신주의 발행 가액과 발행 금액은 얼마일까, 언제 돈을 낼 것인지. 무액면 주식을 한다면 무액면을 발행했을 때는 자본금을 계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자본금 얼마를 계상하겠다. 이런 것들을 신주 발행할 때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주 발행 사항은 누가 결정한다? 정관의 규정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처음 이제 단계에서 들어갔을 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액면 미달 발행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액면 미달 발행은 원칙적으로 액면 미달 발행은 자본 충실 책임 원칙상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특별한 요건 하에서 액면 미달 발행을 인정합니다. 알겠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1항 보시면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대신에 2년을 경과한 후에 한다는 거죠. 2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총의 특별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 미달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요건입니다. 주총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법원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주총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고 법원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이게 두 가지 다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주주총회에서 뭘 정해야 되냐면 주식의 최저 발행 가액, 액면 미달.
액면가가 만약에 1,000원이었다. 액면 미달이니까 뭐 500원, 300원, 200원, 그죠? 그 최저 발행 가액을 얼마를 정해야 됩니다. 정하고 법원은 이걸 가져오게 되면 어때요? 여러 가지 참작해갖고 최저 발행 가격을 변경해서 인가할 수 있어요. 물론 이때 회사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때도 어때요?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래고 보니까 이거 너무 싸게 너무 싸게 예, 액면가를 다시 말해 발행가를 너무 적겠네? 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법원이 그건 너무 작다. 300원 너무 작아. 라고 하면서 500원을 해서 최저 발행가액을 변경해서 인가할 수 있다는 거. 법원이 관여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인가를 받잖아요.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발행해야 돼요. 물론 기간을 연장해서 인가할 수 있습니다만 1개월 내 발행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은 배정일의 지정공고인데 신주인수권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거죠. 그 과정을 좀 볼게요. 주주는요, 신주인수권은 우선적으로 누가? 주주의 신주인수권입니다. 알겠죠? 주주가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우선이에요. 주주는 주식 수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이게 뭐죠? 주주 평등. 알겠죠? 주주 평등 원칙을 나타낸 겁니다. 평등 원칙.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처음 설립될 때는 주주 평등 원칙 따릅니까? 필요 없어요. 그때는 어때요? 발기 자유롭게 배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도 비교해야 돼요. 회사 설립 때는 발기인이 배정한다. 알겠죠? 발기인이 임의로 배정한다. 알겠죠? 이렇게.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항.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자에게 신주를 배상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제3자 배정이에요. 그래서 1항은 주주 배정. 이건 어때요? 우리가 제3자 배정이 나는데 이거는 엄격한 요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첫 번째 요건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정관에 제3자에게 한다는 걸 기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이 추가로 어때요? 신재경 그랬고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회사의 경영상 목적. 알겠죠? 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항은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해서 주주가 신주의 인수 권리를 가진다는 뜻하고 또 신주 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뜻을 2주간 전에 공고해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배정일을 합니다. 그죠? 배정일을 정해서 공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주 명부 폐쇄기한 주일 때는 그 기간의 초일에 2주간 전에 공고해 줘야 돼요. 폐쇄기한 주일 때는요. 만약에 주주 외의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잖아요. 제3자 배정할 때는 당연히 주주에게 다 알려줘야 돼요. 주주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제3자 배정할 때는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주 발행 사항 등등 다 적어서 납입기일 이전까지 누구에게?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돼요.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된다. 알겠죠? 자, 제3자 배정할 때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신재경 요건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주 배정하는 내용들을 누구에게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줘야 된다. 그 정도입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이 여기서 요 조문에서 느껴줘야 된다. 그 판례를 한번 가보시면 그 판례기 주 1번 있잖아요. 그 1번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번. 신주 발행에서 주주 배정 방식하고 제3자 배정 방식을 구별하는 건 어떤 걸로 하겠냐. 어, 그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우선적으로 주주에게 인수할 기회 있죠. 인수할 기회.
기회를 주냐, 문제. 그래서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기회. 그래서 주주들에게 어때요? 주식을 인수할 거냐에 대한 기회를 줬다는 거죠. 이걸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해서 신주등을 배정받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된다. 그렇죠? 어,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알아두고 나머지 여러분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을 부여했는데 어, 받지 않으면 그게 실권주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판례 6번 한번 보세요. 6번. 주주에게 신주 인수 기회를 부여했지만 인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의 재배정에서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 418조 에 따라 주주 외의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아니죠. 그건 실권주를 하는 거니까 그건 제3자의 배정은 원래 처음부터 하는 거고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병기 등기 신청서에 상법 418조 사항에 따른 통지 공고하는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거 알아두셔야 된다. 알겠죠? 알아둬야 된다. 주주에게 신주에서 기회를 주고 근데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제3자에 다시 배정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418조 항의 주주 외의자 제3자의 신주 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권주를 제3자에 배정하는 거는 418조 항의 제3자 배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18조 2항에 따른 제3자 배정은 뭘 해야 됩니까? 주주에게 통지 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통지 공고 절차에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 하나 두시고. 자, 그 다음에 419조 가보시면 신주 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회사는 신주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인수권을 가진 등등의 기일까지, 배정 기일까지, 실권 기일까지 주식 인수에 청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인다는 뜻을 통제줘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 양도할 수 있다는 등등 있죠. 여러 가지 내용을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통지는 실권기일에 2주간 전에 해야 되고요. 만약에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권기일까지 청약을 하잖아요. 이때는 권리를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자에게 뭘 한다고요? 어, 최고 절차가 있다. 그죠? 최고 절차가 있다. 실권 절차가 있다는 거 알아둬야 돼요. 실권 절차. 그래서 인수 최고 절차라고 합니다. 이걸 인수 최고 절차. 인수 최고 절차겠죠? 인수 최고 절차가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주 발행할 때 주식 청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 청약서 우리 처음 회사 설립할 때도 모집 설립에 주식 청약서 있듯이 주식 청약서 있겠죠. 주식 청약서에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크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기억을 해둔다면 청약서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당연히 회사의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는 한 주의 금액이 당연히 청약서에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납입을 맡은 은행 금융기관, 그죠? 그 다음에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 발행가액 이런 것들 다 적어야 됩니다. 뭐그 정도 이렇게 여러분 한번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뭐 그냥 암기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주식 청약서에 대충 뭐가 들어가는 느낌 갖고 그 다음에 우리 신주 인수권 증서 있죠. 인수권 증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수권 증서는 어, 다시 말해 주주가 갖고 있는 아직도 주식이 발행되기 전에잖아요. 그죠? 발행되기 전에 내가 신주 인수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양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주 인수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때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만 발행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청구 기한에 정함이 있는 때는 그 정함에 따르면 되고 정함이 없는 때는 실권 기일에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뭐 당연히 신주인수권 증서는 법정기사를 적고 기명날인하고 우리 주식과 똑같이 유가증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은 어때요? 예, 그 기간 동안 신주가 발행될 전까지 기간 동안 어때요? 어, 유가증권으로서 주식처럼 이렇게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신주인수권입니다. 그래서 420조의 3에 가보면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죠. 양도는 신주인수권 증서 교부에 서 말한다. 교부. 우리 주식과 주식 교부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주식도 우리 교부했잖아요. 그죠? 주식과 똑같습니다. 양도는 교부를 해야 되고, 교부하게 되면 어때요? 예, 점유를 하기 때문에 점유 추정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점유 추정력에 의해서 선의치도 가능한 거죠. 교부에 의해서는 가능하다. 그죠? 교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신주인수권 증서는 교부에서만 양도 가능하다. 물론 만약에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할 수 있죠. 그때는 어때요? 주식이 발행되지 않은 것처럼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신주인수권 증서로 청약까지 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서로 청약을 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절차 마지막 단계에서 421조 뭡니까?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을 인수를 했으면 어때요? 인수가액을 전액을 납입시켜야 되겠죠. 여기서는 누가 납입을 시킬까요? 이때는 이사가 합니다. 그렇죠? 이사가 신주인수권 납입시키도록 합니다. 우리 설립할 때 누가 했습니까? 그 설립할 때는 어, 발기인이 했죠. 발기인이. 여기는 이사가 신주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돼요. 그리고 요 이항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 채무와 회사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어요. 만약 상계할 수 없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회사의 동의 없이 동의가 있다면 이제는 납입도 상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회사 채권하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그런 전문이 여기에 숨어 있다. 우리 신주 발행할 때도 현물 출자할 수 있겠죠. 현물 출자, 검사인 선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 조사에 가름할 수 있고, 우리 설립할 때 본 거 거의 똑같죠? 네, 그런 겁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신주 발행했을 때 언제 주주가 될까요? 돈 냈을 때죠. 돈 냈을 때. 그죠? 신주가 되는 시기는 납입 또는 현물 출자 이행을 완료한 때, 그때는 어때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출자잉 할 때나 납입할 때는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가 있다,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납입기일에 납입인의 현물 출자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권리를 잃습니다. 이걸 우리가 납입 해태 효과라 해서 이때는 실권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당연 실권 돼버립니다. 당연 실권 나겠죠? 이럴 때 납입 해태 효과 당연 실권 돼버린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사의 책임이 뭐가 없냐면 이제 납입담보 책임 있잖아요. 우리 발기인 같은 경우는 인수담보 책임, 납입담보 책임 있잖아요. 근데 이사의 책임은 납입담보 책임이 없는 이유가 납입을 하지 않으면 아예 뭐죠? 권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 납입 이사의 자본 충실 책임으로 납입담보 책임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이 있거든요.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 이거는 우리가 뭐와 좀 비교를 해야 될까요?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은 우리 앞쪽에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이 있었죠? 그와 거의 유사한 거지만 사전적 구제 의미로서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비교할 거는 여러분 이거 나오면 항상 이사의 위법행위, 그죠?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을 생각하셔야 돼요. 회사가 법령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누가 하는 거죠?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유지할 것 청구할 수 있어요. 주주죠. 그리고 여기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사익, 사익. 사익을 위한 거예요. 알겠죠? 주주의 사익을 위한 거고 이거는 뭐죠? 공익을 위한 거죠. 그래서 원고는 어때요? 원고는 주주만이 가능해요. 뭐는 안 돼요? 감사는 안 돼요. 알겠죠? 사익이기 때문에. 여기 위법행위 유지청구는 어때요? 예, 감사가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감사가 원고가 될 수 있어요. 그 차이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위법행위 유지청구는 예, 소로도 가능하죠? 소로도 가능합니다. 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소송, 항변과 위법행위 유지청구는 항변과 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항변이다. 항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항변. 글씨가 좀 많이 좀 그렇죠? 글씨가 여기는 소송이 아니다. 그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감사가 하지 않으면 예, 감사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그죠? 그 정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도 뭐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 문제 쭉 나온 거니까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어, 242조의 2가 있는데, 242조의 2, 요 부분,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이사와 통모에서 현장의 불공정한 가액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해서 공정한 발행 가액과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겠죠? 당연한 거고. 이게 하나 여러분 알아둘 거는 주주 대표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나 알아두세요. 알겠죠? 주주 대표 소송 대상이 된다는 거. 이사와 통모에서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있으면 어때요? 주주의 대표 소송의 대상이 된다. 뭐 이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미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 무효 취소 제한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많이 지났는데 요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왜냐면 이걸 너무 시간을 오래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사의 인수담보 책임 있죠. 그 신주 발행 관련해서 여기부터 해갖고 신주 발행 무효소 등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